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은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실까 싶긴 한데 하여간 가능한 한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저 사회를 맡은 정유신 핀텍 지오 센터장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제 발표들 하시고 뭐 그랬기 때문에 보시기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은 이제 우리 피노텍 핀텍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리딩 컴퍼니 중에 하나죠. 김우섭 대표님이신데 아까 뭐 화면상으로도 나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홍승필 성신여대 교수님은 또 아까 또 발표해 주셨고 김동환 우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님이십니다. 이따가 얘기 좀 해주실 거고요. 리우 변호사 마이클 리우 변호사님은 아까 또 방금 얘기해 주셨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정신아 상무님 K큐브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쪽에 핀텍 업체 좀 투자를 총괄하시고 계신 분이고 K큐브에서 아까 또 말씀해주신 서강대 이군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핀텍 글로벌화 우리 연구원 이름이 이제 글로벌 핀텍 연구원이기도 하고 저희 금융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또 핀텍 지원센터 입장도 작년에 이제 핀텍 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프라스트럭처 갖다 저희가 좀 셋업을 하고 또 그런 핀텍 서비스 나오도록 좀 도와드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데모도 하면서 이제 업체들이 피칭하고 보수해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올해 금융위원회 갖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 빅데이터 그리고 해외 진출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나가서 행사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아까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왔죠. 안에서 좀 사줘야 되는데 매출 일으켜주는 거죠. 금융회사 쪽에서 이제 핀텍 업체들 서비스 갖다가 사주면서 이제 좀 더 그런 게 트랙 레코드 쌓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정말 좋은 혁신적인 서비스인지 또 보안에 어떤 리스크는 없는지 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걱정도 좀 있을 것이고 저희 핀텍 업체들 갖다 지원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많이 나감과 동시에 해외 나가서 뭐 키재기도 한번 해보고 우리가 포지셔닝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또 해외에서 어떤 그런 MOU나 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면 또 국내에서 또 그런 쪽에 좀 더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제 글로벌 주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많은 분이 계시지만 금융회사를 대변해서는 사실 이 자리는 없긴 한데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나눴다고 보고 있고요. 먼저 우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피노텍 김우석 대표님이 뭐 시티은행 뭐 이런 쪽에서 해외에서 하는 뭐 그런 컨퍼런스 경진대회 그런 거죠. 그래서 수상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예. 핀텍 인더스트리 업체 입장에서 좀 해외 나가서 느낀 소회 우리가 그런 데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물론 아까 화면상으로 좀 나왔지만 또 좀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이런 거를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2-3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15분 정도 됐는데 밤 11시 15분 정도엔 제가 마이크를 잡을 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 잡을 일이 잘 없는데 좀 전에 소개받고 오늘 심포지엄에서 여러 번 소개됐던 피노텍 맡고 있는 김우섭입니다. 지난 1년 전에 이 심포지엄 있는 날에도 저희가 패널 투어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1년 사이에 정말 한국뿐이 아니고 저희 피노텍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화도 진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외 영업이나 이런 약진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이런 발표할 때마다 늘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일단 여기 오늘 이런 심포지엄 마련해 주시고 저희 참석시켜 주신 여기 연구원의 박수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연구원 교수님들이 계세요. 지금 정유신 교수님, 뭐 이군희 교수님, 또 청와대 들어가신 수석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저희가 이 사업을 어려운 사업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금융에서도 나와 계신데 저희 글로벌화의 시작은 사실은 해외 어떤 경연대회 참여가 시작이었고요. 그 경연대회에 나가기 전 단계는 이제 정유신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센터에서 하는 데모데이에서 저희 기술력을 좀 입증받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다시 해외 경연대회에 나갔고 홍콩에 나가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원데이 모기지라고 해서
하루 만에 본인 확인하고 거기다 전자서명을 입혀서 본인 인증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이 보통 한 45일에서 90일 정도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받는데 걸리는 거를 저희는 원데이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기실은 이제 독일 유럽 쪽의 경연대회를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요소 기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았더라. 예를 들면 전자문서, 본인 인증, 전자서명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오히려 모기지는 그 후단에서 이제 필요한 기술이고요. 저희가 이제 독일 업체하고 지난달에 협약을 맺었고 어제 기술 협약팀, 기술 협력팀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갔고 오늘은 또 독일 회사의 기술이 아닌 이제 경영진 또 오너를 비롯해서 CEO 세 분이 또 들어오세요. 오후부터 2차 미팅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실질적인 법인의 설립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인 기술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 부분 정하는 미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핀테크 쪽에서 앞서서 해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참 잘 됐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저나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감사했다는 것은 일단 어떤 그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학계 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 좀 잘했다 싶은 것은 경연대회 후에 외국에서 직접적인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해외 인력을 빨리 보강해가지고 해외 나가서 미팅을 급작스럽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술적 백업을 빨리 했고요. 근데 잘한 부분도 많지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 말씀드리면 첫째는 정부 정책이 이제 핀테크가 소개된 지 한 2년 정도 좀 못 미치게 됐는데 이제는 지원의 방법을 조금 바꾸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주시면 해외 진출하는데 앞으로 진출하는 기업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데모데이 위주의 이제 행사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또 데모데이에서 조금 결성된 또는 이렇게 경험이 있는 업체들을 선별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매일 경제신문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구조조정 부분, 그다음 2차 산업의 붕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근간으로 하는 산업들의 대기업들이 많거든요. 또 신문을 보면 그 대기업들이 자금이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독일을 나가고 다른 유럽 국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은 삼성전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지금 이런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니네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해서 가니까 이제 대기업의 어떤 신뢰라든가 기술 검증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의 지원책은 대기업하고 연계형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바란다면 투자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어떤 그 펀딩이라든가 투자가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은행분들도 투자를 잘 안 해주고 계시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형식적인 투자에 가까운데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매칭해서 큰 금액이 아니고 한 펀드나 한 은행에서 한 20억 투자받기는 어렵지만 한 2억씩 10개서 묶어주시면 기술평가도 좀 공정해지고 그다음에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도움도 확실히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나면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화 하는데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 핀테크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많은 이제 학자분들이나 이제 정치권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핀텍은 전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개선 사업이 아니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핀텍은 이전의 비용을 10% 아끼거나 소득을 10% 늘리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유럽의 유수 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소득을 10배 또는 비용을 10배 줄이는 고민을 하고 그거에 맞는 기술을 찾더라는 거고요. 핀테크를 이런 영역으로 보더라는 거죠. 핀테크가 은행이 뭐 잘못해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4차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그다음에 3D 프린터, IoT, 합성 생물 이런 들어온 신산업들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금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그런 산업을 직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는 시간 갭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시간 갭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크라우드 소싱 그다음에 그런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4차 산업의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들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핀테크를 인식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가 저희한테 선택도 아니고 이건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이미 유럽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서 국내 또는 글로벌로 나가는 핀테크 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저 나중에 저 총평하실 때 우리 김동완 옆에 있는 김동완 과장님께서 정책 부분에서 말씀 주실 텐데 전반적인 건 동의를 좀 하고요. 저 지금 말씀 안 하셨지만 뭐 사실 항상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아이템 또는 기술뿐만이 아니라 좀 패키지 컨셉으로 해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어떤 하나하나만 다루는 어떤 조그만 업체가 아니라 연결돼서 대기업과 또는 뭐 핀테크 업체들이 뭐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투자기관 이런 쪽도 아마 이제 우리 김관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 투자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좀 K큐브의 정시환 사모님 계신데 저도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핀테크 인더스트리가 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리스트 마켓 자체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핀테크 기술 뭐 이런 쪽에 좀 이해가 많은 그런 심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매출이 키워되는 금융회사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계약들을 안 하기 때문에 도메스틱 마켓만 바라보면 이거 투자해야 되는지 뭐 말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일단은 저는 핀테크는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모든 왜 사람들이 다 금융기관에 가서 그 금융 상품을 제공되는 걸 받고 거기에 맞춰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좀 더 편리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계속 이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스타트업이 혼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책적인 이슈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시스템이 아까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포지티브 시스템이라고 해서 꼭 이거를 따라야 한다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스타트업이 일단은 성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금융기관들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스타트업은 보면 저희가 보는 눈은 이제 기술적인 경쟁력은 무조건 갖춰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되는 게 이제 BD,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든 어디 하나를 가지고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뭐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과 같이 핀테크를 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돌려보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런 금융기관을 되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금 행운이었다고 한다면 저희가 투자한 두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한 거냐면 두나무가 이제 처음에 사용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카카오 증권이란 걸 했고요. 카카오 증권을 통해서 친구 사이의 증권에 관심 종목을 받고 거기서 유저가 모이니까 이제 증권사들에서 키움증권이나 삼성증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움직이니까 그때부터 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카카오 증권을 통해서 한 1조 정도 이제 올해 나올 것 같고요. 거래액이 그 이후에 자산운용 1임과 같은 곳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하나하나 가는 곳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스텝을 봤는데 결국 보면은 규제를 뚫어야 되고 스타트업이 그리고 그 다음에 뚫어야 되는 게 이제 성공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야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뚫어야 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과정이고 여기서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초기 투자를 받더라도 사실 그 다음 투자로 연결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하기는 하고 계속 활발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규제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좋아지고 있고 질적으로 되게 좋아지고 있지만 보통 보면 이제 좀 더 프로세스를 복잡화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한 규제는 좀 더 강화를 하되
좀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풀어주고 그걸 이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포지티브 방식의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책임 소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할 때 이게 하나의 성공 케이스가 보이면 우린 그걸 갖고 투자를 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금융기관들이 거기에서 가치를 느낀다면 하나라도 그러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하나를 못 만들어내서 투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때 왜 하나가 안 되냐를 보면은 이 파일럿팅을 하는 그 기관들이 예를 들어 커머스와 카드가 얽혀 있다고 하면 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거기서 어떤 신용카드는 커머스 업체가 져야지, 커머스 업체는 신용카드가 져야지,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가 져야지, 피지가 져야지 해서 서로 책임 규제에서 거기서 이제 풀지를 못하고 거기서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명확한 책임을 오히려 하고 규제를 좀 풀어주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부분이 그 현재 요 작년 1년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이제 실제로 약간 정책적으로 떨어지니까 좀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한데 이 P2P나 특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예전보다 훨씬 붐이 있지만 사실 그것 대비 백엔드가 좀 마련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개인 정보를 어떻게 이제 크레딧 리스크를 관리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 한 번 사고가 터지면 아마 분명히 갑자기 예전보다 훨씬 더 경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붐에 대해서 결국 이 뒷단의 백엔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단순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다른 그런 테크 업체 관점이 아니라 나라의 관점에서 좀 더 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아까 우리 이군희 교수님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 조건 같은 걸로 또 얘기를 하셨죠.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하고요. 그건 또 홍승필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그런 어떤 보안의 리스크 뭐 이런 것들 커버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글로벌 추세 변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내에 이제 그런 매출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슈 때문에 투자가 좀 주춤한다. 해외 쪽에서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또 열심히 하시지 않겠어요? 뭐 아까 우리 저 피노텍 같은 그런 데들은 밖에 뭐서 이렇게 또 지금 독일 분 저기도 계시지만 그런 계약 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생기고 그런 많이 생길 텐데, 제가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금융이랑 같이 해가지고 캄보디아 그 싱가포르를 나가서 보니까 뭐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가 보면서 이런 그 핀텍 금융과 파이낸스 그 저 IT의 결합 모델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이 좀 낙후되거나 뒤에 있는 그런 기관, 뭐 개도국이죠. 캄보디아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얀마 뭐 이런 쪽 같은 데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수출 모델도 될 수 있겠다. 또 합작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가장 지금 엄청난 그 시장과 뭐 실물 경제 다른 차원에서 우리하고 협력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중국이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중국 분이 두 분이나 오셨고, 아까 철 그 글로벌 헤드 시티계 정신그룹의 또 대표님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옆에 또 우리 류 변호사, 마이클 류 변호사도 계시고, 아까 류 변호사님 아까 뭐 본인 책도 한번 소개시켜 주셨는데, 뭐니까 Understanding Internet Finance with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것도 뭐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펀딩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 이제 한국 뭐 이런 분들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아직 좀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오늘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좋기는 한데, 중국이 이 핀텍 쪽이 엄청나게 지금 사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전에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도 본인들도 하여간 이렇게 너무 빠르게 간다 뭐 이런 말씀 주시고, 뭐 P2P 업체가 지금 뭐 3,000개 넘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고 그러는데, 금융이 조금 좀 선진국 대비로는 좀 국유은행 중심으로 늦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온라인 금융이 발달했다. 온라인 소비가 지금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또 온라인 금융이 발달했다. 또 규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나 선진국처럼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충수가 없어서 또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앞으로는 좀 규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황하고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 좀 감안해 가지고 중국의 이 훌륭한 그 인더스트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갈 걸로 보시는지 하고 한국하고 좀 협력 어떤 방면에서 좀 협력이 일어난다면 일어날 수 있고 한국 핀텍 업체 또는 금융회사와 핀텍 업체 같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서로 하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지 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문을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Okay, so complex questions for me and so wide. The first, what is the future of the Chinese internet finance? Yes, we face many problems. I think we should cope. We should balance two values. One value is prevent risk. The other value is promote innovation. They are paradox in many circumstances, so we should balance. I think a good way is cost-benefit analysis. That is to say, if we make law, we should both think what's the cost and what's the benefit. I think a cost includes direct cost and indirect cost. Direct cost, for example, we should buy equipment, we should hire staff, we should hire house. Indirect cost means transaction cost, and we will get benefit through making strict law. For example, the decrease of crime, the decrease of illegal fundraising, the stable financial market, the market order. So we should analyze what's the cost and what's the benefits. And in order to make benefits much more than costs, I think in the future, we Chinese will emphasize cost-benefit analysis in making law regulation. And the future of the internet, I think, will be prosperous, although we face a lot of difficulties. The second question is how to cooperate. I think many experts have told that Korea can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England, China, and cooperate with scholars, experts, officials. Through cooperation, Korea can absorb experience and can learn some lessons. At last, I suggest Korea establish some principles of regulation. First, legal regulation. That means regulation should obey law, should obey the constitution. The second, appropriate regulation. Appropriate regulation means the regulation shouldn't be too strict or too rigorous. You have just told that. I agree with your opinion. And the third is cooperative regulation. That means different government organs should cooperate. In China, People's Bank of China,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Supreme Court, they will hold a meeting together on schedule. And the last is innovative regulation. That means the regulation should face the future, not be too strict or too rigorous. That's all.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 말이 좀 인상적이긴 한데 거기는 뭐 전에 뭐 위협바워 대응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대응하는 거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뭐 유사금융행위 아니냐 위협바워 이렇게 늘어났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은 사실 그런 걸 유사금융행위를 처리할 수 있는 법체가 꼼꼼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갖다가 계속 용인해주고 함으로 해가지고 100조까지 쉽게 늘기도 했고 그 금리가 또 피크아웃했다가 오히려 또 하락하고 금융상품들이 뭐 경쟁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퓨처를 바라보면서 그 좀 플렉서블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건 대단히 좋고 아마 이제 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것들은 시간이 짧아서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또
여기 두 분이 오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군희 교수님이 이제 뭐 크레딧 관련해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 또 그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편리돼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그 문제 일으키는 그 확률은 낮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그 글로벌 진출하는데 우리가 강점으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건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지금 우리 세틱 정신 그 주탄의 철 대표님 계신데 그 비슷한 거 한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중국의 신용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하는 그런 지금 시스템 그런 부분하고 우리 한국의 지금 크레딧 리스크 쪽에 분석하는 것들 했는데 혹시 뭐 코멘트 내지는 질문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벼랑 간의 질문을 드려갖고 좀 죄송한데 그 뉴자오쇼가 거기서 한번 통역을 그냥 해주시면 되지. 喂，好，我还有韩语说话，不好意思，我觉得呢，在中国目前最大的问题是信用问题哈，这个如果这个信用问题不解决，那么中国像刚才其他人讲这个欺诈呀、金融欺诈呀、网络诈骗呢、电话诈骗，在中国非常猖獗，就是中国一方面是互联网 最大的用户，手机最大用户的国家。另外呢，也是一个受诈骗的最大的受害者。我们不仅受自己人的诈骗，还受台湾人的诈骗，还有世界其他人的诈骗哈。每年从中国诈骗出去的钱能上几百亿的金额，然后这钱大部分都是追不回来的。所以我觉得呢，互联网金融 就是这些草根式的互联网公司，在中国这样的迅速崛起，应该能够改善、促进中国的征信的环境。因为目前中国的征信环境都垄断在政府的资源的手中，它不与和其他的这个非国有企业，不和其他的私人企业，不和我们这样的商业公司，也不和社会的公众分享。 那么这些互联网，他们有大量的海量的数据，他们从这里边提炼出来他们自己的评分系统，他们是要分享的。所以从这点上来说，它会促进中国的征信系统的完善，促进中国征信系统的更加开放，也促进中国的征信系统的法律的建设。我觉得是这个意思。不知道说清楚没有？好，谢谢。 이를테면은 아까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터넷 플러스 전략으로 해가지고 전축으로 지금 바뀌고 또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더 그냥 뭐 이런 뭐 찐롱 쪽, 프리망 쪽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방면 산업 쪽하고도 연결돼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럴 경우에 더 이제 어떤 거기에 핵심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뭐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런 말씀하신 신용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한국도 사실 그런 쪽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향후에라도 협력 가능성 같은 건 좀 저희가 만약에 제의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철 대표님이 좀 이렇게 좀 연결해서 좀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这个我是还第一次因为这个问题来韩国，我还没有仔细考虑这个问题哈。但是如果您或者是韩国的互联网公司有这个想法，我可以代为转达。中信呢我们是一个传统的金融行业，但是我们现在涉及到这个互联网呢也很多。中信是一个全行业的哈。如果在中信行业自己能够满足韩国或你们金融支持中心的问题，
那我愿意帮助。如果是这个中心自己解决不了哈，那么其他网络公司呢，我也可以代为推荐。我会把这个今天开会的内容回去向我们公司写一个这样的报告啊。同时呢，也考虑丁先生的建议，看我们能不能在中韩方面，在网络方面，因为中国是一个大的这个网络的国家，同时也是一个大的受害者。我觉得这个在韩国的这个对金融诈骗的防范应该比中国做得好哈，因为你们的这个韩国的这个就是这个信用系统建立的应该至少比中国开放啊。这个中国目前刚把一些这个信用评级的这个 license，发给这个私人企业哈，所以我觉得这个中国和韩国的之间的合作，未来的这个一个是在金融，在互联网金融的合作，应该还是挺有前景的。 감사합니다. 뭐 도와주시겠죠. 뭐 종신그룹은 그 세틱은 사실 중국에서 거의 골드만삭스처럼 제일 큰 그 IB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또 지금 또 오후에 또 뭐 우리 저 김관영 의원이 계시지만 또 그 금융위원회 또 방문도 하시니까 좋은 얘기 하실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시겠죠. 한국하고 이제 같이 좀 뭐 만드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홍순표 교수님 뭐 블록체인 얘기는 뭐 아까 우리 저 류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 서비스와 보안은 수레 양바퀴처럼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끝으로 우리 김동완 과장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문들이 좀 있었는데 글로벌로 나가는 거에 대한 이제 정책적인 그런 것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뭐 우리 저 피노텍 그 김수 대표님은 이제 데모 중심으로 이제 하면서 우리가 딴 것도 하지만 좀 더 하여간 다른 쪽에 그 정책적인 수단을 갖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끝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심포지움에 이제 참석해가지고 너무 이제 좋은 이제 강연 또 너무 좋은 의견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제 오전에 그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축사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지금 이제 핀텍과 관련한 우리 한국의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 결국 새로운 이런 이 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핀텍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이제 그동안 이제 쭉 이제 닦아온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다음 이제 우리 빠른 시간 내에 또 실제적으로 또 이런 그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그런 성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제도나 규제 측면에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는 정말 이제 이 고도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 정교한 이제 그런 이제 성장 전략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늘 이제 제가 이 들었던 이제 얘기 중에 참 기억에 이제 남는 게 아까 전에 이근희 교수님께서 얘기 강연 중에 종합 예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산학 연정 이 전체의 이런 그 종합 예술이 바로 핀텍이다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우리 홍승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 금융은 그러니까 그 핀텍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금융과 기술의 그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이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핀텍이라고 하는 이제 산업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성 요소가 되는 기술과 금융 자체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기술과 금융이 발전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융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발전해 나갈 거냐라고 봤었을 때는 결국은 이제 핀텍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이제 미래는 결국은 더 커지고 더 중요해지고 더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핀텍을 담당하는 즉 그 정책을 담당하는 이제 주무부처로서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우리의 목표는
우리 피노텍과 지핀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피노텍이 저는 가장 전형적인 우리 그 핀텍의 이제 발전의 지금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정부가 이제 목표했던 이제 그 모습을 가장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규제와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게 훨씬 더 용이해지신 거라고 이해를 하고, 또 지원센터라는 이런 생태계 육성 장치를 통해서 이제 이 해외하고 또 이제 국내 간에 이제 그런 실적을 쌓아가면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한국의 이제 핀텍 산업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핀 작년 이제 이맘때 처음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1년 만에 쭉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동안 많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또 국내에서 또 많은 이제 역할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 피노텍과 지핀이 한국의 이 핀텍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이제 발전과 이 정확하게 같은 이제 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더욱 더 이제 정부로서 이 열심히 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쉽지만 뭐 항상 그런 거죠. 뭐 그래서 그 아까 뭐 저 국회에서 오신 우리 두 분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은 그냥 핀텍이 그냥 금융만의 현상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런 최적화 기술이 제조업 방정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3차 서비스로 들어와서 유통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커머스의 금융 핀텍으로 뭐 의료 헬스의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핀텍이 특히 중요한 거는 IT도 인프라요, 금융도 인프라. 그래서 인프라끼리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의 어떤 생산성을 갖다 올리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결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이제 그 글로벌 핀텍 연구원의 향후에 더 심화된 발전을 기원하면서 패널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